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이기쁨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이기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런던, 도쿄보다 비싼 서울 집값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서울보다 런던이 도쿄가 더 잘 살고 더 좋지 않습니까? 왜냐? 런던이 영국이고, 네. 도쿄는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서울보다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나았으면 나았지.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서울이 뭐 안 좋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이 더 비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네, 집값이 싼 런던 도쿄가 이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런던 도쿄보다 서울보다 오히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뛰어난 런던 도쿄보다 비싼 서울 집값이 이상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후자가 더 이상하죠. 후자가. 그래서 제가 이 썰을 하기 전에 좀 재밌는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재밌는 자료. 이게 뭔가 하면 자, 각 나라별 GDP입니다. GDP. GDP가 뭔지 아시죠? 자, 국민 1인당 소득이에요. 소득. 근데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좀 말이 안 돼. 여러분 이거 보면 더 심각할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썰 하기 전에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자, 1인, 그러니까 지금 영국, 도쿄, 서울의 1인당 GDP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보니까 좀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이 만약 집값이 비싸면, 자, 집값이 비싸면 당연히 GDP, 국민들이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현실에 보면 31,400,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50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 돈을 버는 거야. 네, 평균치입니다. 런던 보세요. 달러 54,342,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506제. 도쿄 42,900,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거의 5천만 원 돈. 차이가 약간 있습니까? 크게 있습니까? 수지산업 봤을 때. 당연히 높아요. 일본이 아무리 뭐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훨씬 높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뭐 법의 경제 붕괴되고 장기화된 디플레이션 사회라고 하더라도 기본 소득 자체 일본이 월등하게 높아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인데 집값은 서울이 더 비싸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이 비정상 오브 비정상이라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데 집값이 비싸면 어느 정도 이해한단 말이에요. 물가나 어떤 경제가치 올라가니까. 근데 돈은 얼마 못 버는데 집값도 올라가요. 특히 서울은 이 수치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야.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의 어떤 현실, 뭐 수익이나 돈 벌어들이는 현실은 굉장히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벌지 않는데 집값 올라가는 꼴이야.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집을 살려고 하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서울 가가지고 돈 벌어가 살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많이 되죠. 엄청나게 많이 되죠. 처음부터 그냥 이 높은 벽을 실망한단 말이죠. 예. 아니, 수치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서울이 변두리 아파트가 10억이 넘잖아요. 그렇다고 아파트가 품질이 좋냐? 그것도 딱히 아니잖아. 서울이 옛날 구축들이 더 많잖아요. 복도식 아파트가 더 많잖아. 응?
문제가 심각하죠. 네. 서울이 여러모로 문제가 심각하죠. 이것만 봐도. 네. 그러니까 서울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집값은 말도 안 되게 비싼데 그 서울에 사는 시민들의 소득 수준과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은 이 집값에 반비례하지 않는 겁니다. 반비례하지. 만약 집값 봐봐요. 나이 집값 수준으로 만약에 소득 대비한다면 서울은 아마 국민 소득이 한 6만 5천 달러 넘어야 돼. 근데 반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집값 수준, 그러니까 집값 수준으로 만약에 소득을 만약에 비례한다면 6만 5천 7만 달러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안 되잖아. 그 정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서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현실적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야. 서울이 일자리가 많고 사무직이 많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일자리 받고 사무직 많은 게 다 돈을 많이 버냐? 아니라는 거지. 이미 제가 방송에서 서울에 이제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사무실 다니시는 분들의 어떤 소득 수준을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직장인들 평균 소득이 3천이 안 돼요. 3천이 안 돼. 2천 한 6, 700이야, 남자가. 여자가 2,400이고. 그걸 만약에 세후로 한다면 남자 200밖에 못 버는 거, 여자는 180 언저리밖에 못 버는 거야. 그 돈을 벌면서 서울이 비싼 물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예. 문제가 많이 심각하죠. 이것만 봐도. 예. 정상이 아니죠, 이게. 특히 문제가 뭐냐면 서울에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갭 차이가 심하다는 거죠. 지금 서울에서 욕먹는 게 서울의 40대 분들이 욕먹죠. 예, 욕 많이 먹죠. 20, 30대가 뭉쳐가지고 40대 욕하고 있잖아. 왜 40대 분들 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욕하고 있냐면 40대 분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 집값이 그렇게 안 비쌌거든요. 안 비쌌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20, 30대는 그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딱 나눠져 버렸어요. 딱 40대까지 집을 구하고 집값 올라가는 상승분의 어떤 혜택을 본 사람들이야. 지금 서울에 사시는 분들 중에 20, 30대 분들 중에 돈 모아가지고 집을 샀다. 내 집이라고 딱딱하게 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딱 보여줘가지고 소유권 내한테 있다.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의 대부분 부모님 도와줬겠지. 부모님. 부모님이 좀 능력이 좋아가지고 집을 사줬다거나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니냐면 뭐 부모님이 이체 도와주는 거 없이 순전히 내 능력만 가지고 집을 샀다. 꼭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불만과 이 사람들의 불만의 이 갭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집을 못 가지고, 그러니까 집을 이제 못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집값을 내려라고 하는데 집값을 내리게 되면 반면에 이 사람들이 손해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대한민국 비정상인 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내가 사는데 올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자기가 혜택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뭐라고 해야지? 입장 차이가 굉장히 달라져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집값이 비싸네 어쩌네 막 문제가 말이 많다 뭐 이걸로 막 뉴스까지 나와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 그래도 내 집 내가 사는 동네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서울에 사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집값이 어떤 데는 올라가고 어떤 데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기 참 애매해요. 엄밀히 말하면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기 힘든 게 다 올라갔잖아. 다 올라갔어. 내 집만 올라간 게 아니라 내 옆집은 더 많이 올라갔어.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잖아.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서울은 순리라기보다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예요. 기형적인 구조. 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곳은 상식과 논리로 얘기하기 힘든 곳입니다. 논리로 얘기하기 힘든 기형적인 곳입니다. 나 이해가 안 돼요. 서울에 땅에 가겠다고 하는 게. 젊은이 서울 땅에 가겠다고 하는 게.
왠지 아세요? 서울 땅에 가도 어떻게 살지 훤히 보이거든. 보나마나 이제 어디 건물 같은 데 가가지고 월세 비싼 월세 내면서 비싼 물가 쓰면서 돈 못 모으면 그 살겠지. 우리 일자리 때문에 간다고 하지만 근데 서울의 일자리라는 게 함정이라는 게 있잖아. 뭐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떠나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서울에 가서 잘 사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만약 서울에 가가지고 정말 괜찮은 기업 들어가고 뭐 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서울 땅에 가도 돼. 근데 다 그렇게 되냐? 극소수라는 거지. 특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울에는 대기업 본사 건물밖에 없잖아요. 대기업 본사가 IT밖에 없어. 그 외에 기업은 없어. 공업은 아예 있을 수가 없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자리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제조업이야. 근데 서울은 제조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국민당 총생산 그리고 GDP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게 제조업인데 서울은 제조업이 없잖아요. 막상 난 서울 가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 가가지고 그래도 좀 밥벌이 좀 하다 돈 좀 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기업 들어간 사람 빼고는 지방하고 차이가 없어요. 약간 더 버는 정도? 한 1, 20만 원 더 버는 정도? 그 정도 차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방에 서울까지 갔으면 못해도 지방에 한 80에서 1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 왜냐면 나가는 돈이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나가는 돈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서울 땅에 와가지고 일자 뭐 산다고 하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게 뭐 집값이 나는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 어? 뭐 어디 건물 4층 높이 거의 절벽 같은 데도 오탑방을 짓진 않나. 음? 아니면 1.5평 뭐 1.5평 원룸 있어. 1.5평. 누우면 바로 이제 침대 하나 딱 있고 그 전부야. 책상이 있고. 그것도 그것도 월세 받아가면서 해. 비싼 월세 받아가면서. 애초에 최소한의 주거 환경이라든지 사람이 살만한 기본적인 공간조차도 제공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지방 같은 게 애초에 그런데 사람이 들어오질 않아요. 안 들어와.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근데 서울 같은데 그런데 들어야 살다고 한단 말이야. 저는 있잖아요. 뭐 서울에서 이제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 뭐 이렇게 멋지게 막 인프라 즐기며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 막 좁은 원룸 같은 데 가가지고 어 월세 내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이 기약 없이 살고 있어 이게. 돈을 못 모으고 있어 이게. 상당수의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있지만 한 월 100 이상 모은 사람 드물 거예요. 서울 땅에 살면서. 예. 난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상식으로 논리가 접목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소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젊은이들대로 소가리 많이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집을 어떻게 구한 사람들, 집 구하는데도 소가리 하고 있어. 집을 구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소가리 하고 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 폭탄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지금 조바심 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금리 폭탄. 거기다가 지금 서울은 10억 넘어가다 종부세 폭탄을 매년 받잖아요. 종부세 폭탄은. 네. 서울은 이제 전부 다 종부세 대상이 되죠. 10억이 넘어가니까.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그래서 매년 한 1,000만 원 또는 돈을 내야 돼, 종부세를. 그렇다고 자식한테 주려면 상속세 엄청나게 많이 때려버리죠. 예. 그 보유세가 종부세 아닌가? 종합부동산세. 서울에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잖아. 아파트는 싸그리 다. 예.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돈 폭탄을 맞아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집이 진짜 삐까뻔쩍하다는 거 아니라 서울에 있다는 거 하나 뿐인데,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 지금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예. 순수하게 이거 내 거다. 내 집이라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게 은행 지분이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 은행 지분이. 어떻게 집을 어떻게 뭐 분양을 받았다거나 어떻게 뭐 부모님 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평생 갚아야 돼요. 평생. 평생 일하면 갚아야 돼요. 그리고 아마 저렇게 연끌 이제 아파트 들어가시면 소위 말하는 연끌족
영끌적 분들은 저축을 못 할 거야.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란 뭐 부부끼리 600, 700 벌더라도 원금 이자까지 내면 거기 한 3, 400 나오고, 뭐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뭐 먹고 사는데 드는 돈, 뭐 애까지 생겨버리면 이거 진짜 작살 나는 거죠. 나 맨 처음에 서울에서 뭐 500이면 500 벌면 그거지 왜 못 살아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모르죠, 박지현님.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가는데 그건 또 본인만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긴 게 서울 아파트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해. 무조건. 아니 무조건이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뭔가 서울 사람들 뭔가 이상한, 나는 이해가 안 돼. 대화가 안 돼요, 솔직히. 그분들은 우리랑 대화가 안 되겠지. 어떤 대화가 안 되냐면 무슨 뭐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난 저기 사람들 다 비정상이 되는 것 같아요. 다 비정상이 되는 거. 뭐 집을 안 사가지고 무슨 뭐 어? 안절부절하고 있어. 나 그게 비정상 같아. 나 같으면 나와 살겠다. 근데 왜 이렇게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생각해. 내가 서울에 가진 직장이 딴 지역에 직장 가질 수 있다는 생각 해봐야지. 서울에 못 나가지 않다. 난 서울은 난 살아라고 해도 못 살겠어. 확진자 2,000명씩 나오는데. 그건 서울 변두리에만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생각을 해야지. 나올 생각을 죽어도 안 하면서 자꾸 그 의방에서 근거리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고립되는 거 아니야. 난 이해가 안 돼. 서울 사시는 분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분도 우리랑 대화가 안 되겠지. 기형적인 것이 기형이 끝판왕이야 이게. 뭐든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서울이 공기가 좋아? 공기 완전 뭐 바닥 수준이잖아. 황사음은 완전 직접탄 맞잖아요. 그렇다고 아파트가 다 삐까번쩍합니까? 아파트 삐까번쩍 아파트 이제 노후 아파트 엄청 많잖아요. 노후 아파트 엄청 많지만 재개발 못 들어가잖아. 다 쓰러져간 아파트 있어도 재건축 들어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화재 나면 어떡하려고요? 안 난다 보장 있습니까? 멀쩡하다 보장이냐고. 아파트 지금 곳곳에 이제 크랙 갈라져가지고 틈 다 보이는데 재개발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봤을 때 서울이 재개발이 제일 시급해. 근데 막상 사퍼가지고 제대로 건물 올리는 데 없잖아 지금. 난 문제가 그거야. 서울에 그 많은 어떤 뭐 옛날 그 노후 아파트 그렇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또 나중에 또 허물고 거기 어떻게 또 건물 올리냐.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웃긴 게 그런 아파트 있으면 빨리 허물고 해야 되는데 또 뭐 거기 사시는 분들 반대한다면서요. 반대한다며. 그래서 제대로 지금 재건축이 추진된다거나 어? 새 건축 올리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서울에는 또 문제가 뭐냐, 노후 아파트가 많잖아요. 노후 아파트가 많고 그리고 이 복도식 아파트가 많잖아. 복도식 아파트가. 이 노후 아파트가 많으면 문제가 뭐냐, 화재 같은 거 나오면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야. 예전에 다 화재 나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어. 그 얘기 들으면 생각 안 나. 울산에 그때 아파트 뭐 아레누브 그 아파트 그때 화재 났을 때하고 서울에 그때 아파트 화재 났을 때하고 그때는 사망자가 발생해. 그때는 사망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서울에 예전에 오피스텔 했을 때도 사망자 엄청 나왔잖아. 이유가 뭘까? 내가 봤을 때 서울은 건물 화재가 나면 굉장히 대량으로 나요. 굉장히 대량으로 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노후 아파트를 보면 화재 같은 거 나면 일단 대피할 곳도 없고 스프링클러도 작동이 안 되고 소화기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기본적인 안전망이 안 돼 있어요. 불나면 그냥 불난 대로 그냥 그대로 그 안에서 이제 발만 둥둥 구르고 있어야 돼. 그런 것이 서울 지천에 다 깔려 있잖아. 그게 어차피 내일 아닐 거야. 우리한테 발생 안 할 거야. 근데 그러면 거기서 화재가 발생한 사람도 거기 발생할 거라 예상을 했겠어요? 화재라는 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야? 내 우리 집에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옆집에서 발생하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식이 취약한 게, 복도식은 이렇게
불나면 진건다리식으로 같이 타요. 아파트가 무서운 게 그런 거야. 하나 타기 시작하면 위아래로 타고 그 옆집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땅 따먹기 하듯이 이렇게 퍼진단 말이에요. 땅 따먹기 하듯이. 그리고 옛날 아파트 보면 올 엘리베이터가 또 하나밖에 없잖아. 엘리베이터가. 그 대피소도 없고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게 이미 많은 사건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는데도 아직 뭐 바뀌지 않잖아.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가 많았는데 나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좁은 데 이렇게 많이 살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비상식과 비논리, 기형적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딱 맞는 곳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부도 발끈하겠지. 발끈하겠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이 그만큼 이상한 곳입니다. 이상한 곳. 요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아까 아니 집값이 비싸다고 치면 집값이 비싸다고 치면 뭔가 돈벌이가 좋아야 비싸야 되잖아. 근데 돈벌이는 별로 시원치 않는데 집값만 올라가는 꼴이야. 그렇다고 집이 막 엄청나게 좋냐?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중에 서울에서 집 못 구했다거나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사람들, 월세만 내는 사람들의 이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경제적인 빈곤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나올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청년 고독사 있죠. 서울에서 지금 많이 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지방이나 이제 다른 지역도 고독사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좀 다른 게 주로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나이 드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고독사 당하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원룸이나 고시촌 같은 데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고독사 당하는 경우 이 월등히 많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서울 땅까지 와가지고 제대로 집도 못 구하고 힘들게 살다가 소리 소문 없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땅이 많이 올려오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로 나올 겁니다. 사회적 문제로 나올 거야. 지금 뭔가 감춰진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뭔가 이제 어떤 그런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지. 언론이 자꾸 덮는단 말이야. 네, 덮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골마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나올 거야. 이거 지금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서울 땅에 왔다가 적응 못하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 빈곤한 현실 많이 나올 거예요. 알기 싫어도 알게 될 겁니다. 네. 뭐 그래도 서울 땅이 버틴 사람은 버티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겠지. 근데 문제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내가 봤을 때 한 1000만 인구라고 하면 한 100만에서 한 150만? 그야 800에서 850만 어떻게 될까? 그거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거 얘기하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솔직히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많이 살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